선진국에서 군사 반란이 일어난 게 대한민국이 최초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 수반이 통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데요. 법 재판을 보면서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모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국가 권력자들인데 마치 대화하는 모습은 폭력단의 두목 서로 간의 그 책임을 미루는 범죄 영화를 보는 듯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내란 우두머리라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가 뭐 4번 뭐 5개 범죄자 뇌물 뭐 수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국무위와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부분을 대통령이 강조했었고 그 사유에 대해서도 본인이 또 말을 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국정원 최고위직의 인사의 말을 저렇게 그냥 앞뒤 손 바꾸듯이 바꾸면서 서로 그냥 볼상사납게 그렇게 서로 뭐 거짓말이네 아니네 그만하십시오 이런 모습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정부내 집안 싸움. 그러면 그 리더로서 자격이 없고 그 품격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꾸 국민의힘에서 내란 피의자에 대해서 뭔가 좀 편을 드는 모습들 뭔가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모습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요 이미 뭐 알려졌지요. 박지원, 박선원 의원에게 7번 인사청탁에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라고 첨언드립니다. 그런 분은 왜 1차장으로 임명을 왜 했냐? 왜 하셨어요? 박선원 의원, 박지원 의원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인사청탁을 로비를 했길래 여기까지 왔었는지. 충분히 주장은 하셨는데 금요일에 아침 저널 2부 여야 두 대변인 모시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이준우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대변인입니다. 부대변인. 아, 대변인이시구나. 예. 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체크를 괜찮습니다. 써 있는 대로 읽어가지고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네. 이제 헌법재판소로 우리가 좀 시선을 돌려보려고 하는데 어제 한덕수 전 총리도 나왔고요. 홍장원 전 제1차장 국정원 이분은 두 번째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지호 전 청장도 나왔는데 한덕수 전 총리를 이제 증인신문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국격에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에는 김지호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격에는 맞지가 않죠. 1950년 이후에 선진국에서 군사 반란이 일어난 게 대한민국이 최초라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시대에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지금 대한민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 수반이 통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데요. 제가 참 헌법 재판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참 당혹스러운 것은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통령, 장관, 군 장성, 뭐 국정원 1차장 모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국가 권력자들인데 마치 대화하는 모습은 폭력단의 두목이 폭력을 사주하고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고 있는데 서로 간에 그 책임을 미루는 범죄 영화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품격이 없고 정말 좀 너저분한 그러한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변론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 날 최후 변론 한다는 겁니다. 최후 변론에서라도 국가의 품격을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품격을 지켜달라. 우리 이준호 대변인은 뭐 총평도 섞어서 해주셔도 됩니다. 어제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이제 김주호 대변인이 말씀하실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내란 뭐 우두머리라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가 뭐 4번 뭐 5개 범죄자 뇌물 뭐 수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잠시만요. 이거는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두 분 마이크 겹칩니다. 잠시만요. 혐의가 확정 안 된 내용이고요. 이준호 대변인님 한덕수 물타기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이거 물타기가 아니라 공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겁니다. 어제 헌재에 대해서 제가 그렇죠. 여쭤봤으니까 그 부분을 좀 그렇죠. 집중해서 김지호 말씀해 주십시오. 대변인이 말하면 저도 공정하게 그리고 김지호 대변인은 마이크 물리니까 공정성을 제가 강조하는 거고요. 듣겠습니다. 어제 이제 한덕수 총리가 나왔을 때 계엄이라는 비상 상황에 대해서 평상시에 통상적인 국무위와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부분을 대통령이 강조했었고 어느 정도 한덕수 총리도 거기에 동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도 본인이 또 말을 했습니다. 지금 29분의 이제 탄핵이 있었고 국무위원이 19명 중에서 지금 16명밖에 남지 않아서 2명 더 탄핵하게 되면 국무회의가 열리면서 정부 기능이 마비된다. 이런 사태가 이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국무회의 이제 좀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국무위원들 이제 어제 이게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을 말한 거죠. 국무위원들 뭐 국무회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국무회의 했을 때 딱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 이런 부분까지는 어제 좀 헌재에서 그 입장이 좀 명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룰을 얘기하면서 이제 발언을 조금 듣다가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재명 대표 얘기를 뒤에 10분 할 겁니다. 그때 할 거니까 그때 다 이렇게 많이 모아서 해주시면 왜냐면 청취자분들이 막 자꾸 이렇게 대화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만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탄핵에 대해서 이제 최후 변론 하잖아요. 그럼 2주 안에 이제 결정문이 나올 겁니다. 그럼 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우리 이준호 대변인부터 결론. 탄핵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좀 한번 예상해 보시죠. 저는 냉정하게. 지금 이 헌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증언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모순이 있고 또 공작의 혐의가 굉장히 짙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CCTV 증거가 나오니까 결국 입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곽종근 사령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인혁 방착 사령관이 나한테 말을 맞추자고 했었고 내가 처음에 거짓말한 거 후회한다라고 주변에 토로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멤버들이 거짓말하고 허위 징수 할 때 관여되신 분들이 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선원 의원 등등이거든요. 김병지 의원 등등 이분들도 같이 나와서 헌재에서 추가 변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결론 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헌재 재판관들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4대4 구도로 알고 있어요. 이인수 방통위원장 그 탄핵 결과 때 그때 탄핵 했을 때처럼 그 4대4 구도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더군다나 여론조사라든가 또는 그 밖에 주말 집회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핵 반대 집회가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런 것들이 헌재도 상당히 신경 써서 국민 민심이라든가 여론을 헌재 결론에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김지호 대변인은 결과 예측 짧게만 좀 저는 부탁드립니다. 뭐 100% 인용될 것이라. 100% 인용. 그럼요. 숫자는 그렇게, 어떻게? 지금 8명이니까. 저는 전원일치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탄핵 재판관들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헌법 재판관들을 공격하는데 국정원 1차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고요. 자,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심우정 총장.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임명한 사람들이요. 자신이 임명한 그런 수사기관의 조소를 못 믿고 자신이 신임해서 정말 국가 안보를 지키는 국정원 최고위직의 인사의 말을 저렇게 그냥 앞뒤 손 바꾸듯이 바꾸면서 서로 그냥 볼상사납게 그렇게 서로 뭐 거짓말이네 아니네 그만하십시오 이런 모습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그러니까 정부내 집안 싸움 보인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 리더로서 자격이 없고 그 품격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국민의힘에서 내란 피의자에 대해서 뭔가 좀 편을 드는 모습들, 뭔가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모습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요 이미 뭐 알려졌지요. 박지원, 박선원 의원에게 7번 인사청탁에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라고 첨언드립니다. 그런 분은 왜 1차장으로 임명하셨어요? 임명을 왜 했냐 또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박선호 의원, 박선호 의원이 임명했어요. 박선호 의원, 박진호 의원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인사청탁을 로비를 했길래 여기까지 왔었는지 충분히 주장은 하셨는데 또 홍장원 차장의 입장도 있으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는 하지 말아주시고 마이크 물리는 거는 좀 지양해 주십시오. 청취자분들 듣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내 비명계 인사들이 또 반대하는 의견 또 비판적인 의견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내지는 비명계 움직임에 대해서 한 말씀씩만 듣고
마칠 텐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지금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탄핵, 내란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어떤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문제, 예. 반도체 특별법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우리 인간사의 어려움, 경제 생활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이러한 이슈 선점을 했다는 면에서 민주당이 해냈고 이재명 대표가 해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 개혁 보수를 자처했다면 저희가 중도 보수의 그 영역까지 확장하기 어려웠겠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인사들이 국으로 가면서 구치소에 가서 세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 부분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확장 전략을 펴고 있고 또 사실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렇게 사람들이 참여해서 토론에 홍보가 됩니다. 아주 예. 지금 민주당이 고무적이고 잘 되고 잘하고 있다. 예, 좋은 예. 토론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우리 이주호 대변인도 1분 네.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과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국민의 절반 정도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나오고 예. 있는데 그분들을 극우라고 몰아가는 거는 굉장히 국민에 대한 폄하, 모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보수 호소자가 되는 게 아닌가. 보수 호소인? 네, 보수 호수인, 예. 호소인, 호소. 예, 호소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왜 그럴까? 본인이 마음이 급한 거죠. 본인이 지금 자기는 중도만 이제 가져오면은 선거에서 예. 유리하다라고 만약에 있어 선거 유리하다 생각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보수 사칭은 통하지 않는다. 검사 사칭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보수 사칭도 물타기는 성공하지 좀 잘 않을 것이다. 해주시고요. 예.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이준우 대변인, 민주당의 김지호 경기도당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